나르슈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짐 로저스 일본에 보내는 경고. 완전 최근 책은 아니고 이게 이제 2019년에 나왔던 책이어서 약간 이제 나온 지는 좀 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 제목이 일본에 보내는 경고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이 책을 읽어보게끔 하게 만드는 유인은, 사실 우리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은 결국 한국에서도 일어난다. 몇 년 차이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짐 로저스가 일본에 보내는 경고라고나 하지만은 사실상 읽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책을 예전에 제가 이제 구매를 했던 부분이고, 일단 약간 시간차는 나죠. 이게 이제 2019년에 이제 나왔던 책인데 제가 이제 읽기까지는 조금 시간을 근데 2019년 12월에 나왔으니까 대략 2020년에 나왔다 치고, 그래서 약간 시간 차이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떠한 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분 자체도 역사를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제 이분 자체도 어떤 이 뭐랄까 그 역사를 근간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어떤 본인의 이제 이 투자 전략 같은 것들을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짐 로저스는 본인도 이 책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어떠한 기간을 놓고서 본인도 이제 짧은 어떠한 그 트레이딩보다는 짧게 하는 것보다는 긴 맥락을 놓고 하는 것에 훨씬 더 능숙하다라는 말은 이 책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분이 이 책으로 기록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그 시점만을 놓고 남기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긴 맥락에서의 어떠한 기록을 잡고 남기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시간 나온 지는 좀 된 책이긴 해도 그래도 사실상으로는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보내는 경고라고 하는 제목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이제 맥이 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그리고 이 짐 로저스가 이 짐 로저스 책을 이제 몇 권을 읽어봤었는데요. 이제 짐 로저스도 굉장히 글을 막 어렵게 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쉽고 누구라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쓰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그 일반인이 접근하기 좋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짐 로저스의 글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추천하기에도 좋은 책이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짐 로저스의 글 속에 상당히 해안이 담겨 있다. 근데 저는 짐 로저스의 글 속에 해안이 담겨 있다는 느낌을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느끼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짐 로저스 책을 읽었을 때는 조금 짐 로저스도 글을 쉽게 쓰다 보니까 편안하게 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깊이 있는 통찰을 얻는 데 있어서 약간 이제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조금 예전에 짐 로저스 책을 읽고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이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 이건 새로 처음 읽은 책이죠. 읽어보니까 짐 로저스가 가볍게 편안하게 쓴 글 속에서 상당히 깊이 있는 해안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나의 어떠한 지력이 그 짐 로저스가 행간의 의미로 담아두은 부분들을 내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글이 좀 쉽다라고 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해안도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조금 손쉬운 판단을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독서력이 조금 더 올라간 상태에서 짐 로저스의 이 편안하게 쓰여져 있는 이 책을 읽으면은 오히려 그 편안함 속에서 진짜 굉장히 배울 점이 많고 익혀야 될 점이 많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책이고, 그게 짐 로저스 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보내는 경고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과 연계되었을 때 굉장히 큰 어떠한 그 발전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지금 담아놓고 있는데, 근데 이 책 자체가 2019년에 쓰여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까지 이분이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책에서는 통일 담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어떠한 통일 자체를 놓고서까지 분석을 그러한 미래를 좀 기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글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짐 로저스가 어쨌든 이 책을 쓸 때에는 굉장히 남북 통일이 남북 통일을 어떠한 좀 있을 수 있는 사건으로 놓고서 분석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게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발췌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발췌를 많이 했는데 다 이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몇 가지만 봐보면은 미래를 읽고 싶다면 역사를 공부하라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분 자체가 원래 이제 본인이 이제 역사를 많이 이제 공부하신 분이시고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좀 롱텀 긴 기간을 예측해서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형태로 본인이 이제 투자하는 데 능숙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책에도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이 늘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면은 미래 예측에 굉장히 도움된다라는 식의 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얼핏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책을 읽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도 알다시피 그 머릿속 지식이 실질적 내 행동 양식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때 이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게끔 하기까지는 내 안에 진짜 녹여내는 것과 단순히 머릿속에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짐 로저스가 이야기한 역사적 어떠한 그 근간을 놓고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단순히 생각하면은 그 당연한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연한 거를 아무나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짐 로저스 책을 읽으면서 지극히 당연한 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 속에 내면화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짐 로저스가 했던 부분, 이 부분만 이제 발췌한 부분만 살짝 읽고 마무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미래에서 발행된 신문을 읽을 수 있다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 미래의 내용이 좋든 나쁘든 앞날을 바르게 파악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어두운 미래를 이야기했지만 그런 미래를 인식하고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밝은 미래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젊은 시절 내가 회사에서 일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한 상사가 조간신문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짐 로저스니까 짐이죠. 짐, 주식시장이 개시되면 이 주식이 10만 주에 빵빵 달러에 매매될 테니 사두도록 하게. 그러니까 이제 몇 달러인지는 구체적인 숫자는 안 적었습니다. 장이 개시되자 상사가 말한 대로 매수 주문이 나온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그는 단기 매매의 천재였던 것이다. 신문을 읽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의 소유자였다. 안타깝게도 내게는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없다. 세상에는 단기 매매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자신이 있다. 나는 역사와 철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공부한 덕분에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를 알면 모든 일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적이 있음을 알게 된다. 역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흥망성쇠하는지를 가르쳐준다. 우리가 새롭다고 느끼는 것도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면 같은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더 전에 플라톤이 쓴 책이 21세기에 일본과 미국에서 일어날 변화를 파악할 단서가 되기도 한다. 지금 이 부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이제 굉장히 지금 논하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열풍이 확 불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서 이제 만을 넘니 안 넘냐 하면서 그런 거를 막 논하면서 사람들의 열기가 붙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주가 이 긴 기간의 그래프를 보면은 진짜 지금 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전에 어떤 주가의 변동폭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변동폭처럼 느껴지지 않게 만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러한 상승 뒤에는 반드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로 늘 주식 그래프는 움직여 왔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의 주가 변동이 우스워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인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그 상태에서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뭐랄까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낙관적 예측 속에서 뒤늦게라도 지금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물론 그때의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엄청난 열기가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맞는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짐 로저스의 이 글을 읽었었을 때, 사실 제가 이 부분만 발췌해서 그렇지 이 책에는 짐 로저스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승을 논할 때는 지금 파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식의 어떠한 그러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 당연한 어떤 주식의 기본 철학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거 막상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못하고 뒤늦게 많은 어떠한 귀한 돈을 투자했다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현재 가슴 아프게도.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실 그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은 사실상으로는 이 굉장히 빠른 가파른 주가 하락이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거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져 왔었는데, 우리는 막상 그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역사는 잊어버리고 그때그때의 열기에 어떤 그 말초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에 어떤 심리에 휩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도 목격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짐 로저스 책이라든가 이런 걸 읽어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내재화되어 있다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식의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주는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독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책에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사실들만 잘 내재화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역사적 어떠한 흐름들 그것만 잘 주목하고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이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해버리는 그러한 운은 피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있고, 만약에 정매수를 하고 싶더라고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들어가면 또 좀 낫잖아요. 그러한 맥락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상승 뒤에 이 하락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미난 표현이긴 하겠지만 엄청난 상승은 사실상으로는 주가 하락을 예고하는 그 가장 확실한 악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재미난 표현을 해보자면은, 약간 문학적 표현을 해보자면은, 그러한 어떤 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역사적 흐름을 놓고서 그것을 잊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맥락에 있어서도 이러한 책을 읽고서 내재화하는 것이 우리가 그 어떤 모두가 들썩들썩하는 순간에 쉽게 부안해동하지 않고 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주는 그러한 어떤 이 길잡이가 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내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짐 로저스의 일본에 보내는 경고, 쉽게 쓰여지면서도 그 안에 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니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